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 제 장세가 생각보다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아가지고 차트를 좀 보니까 제가 항상 이 구간을 되게 강조를 했잖아요. 여기를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4시간봉 상으로는 큰 이변이 없으면 뚫릴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다시 이 채널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는 여기까지 보면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좀 지표를 시키면서 아마 횡보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36,500이나 아니면 조금 더 내려와서 한 36,000 정도 이 구간을 보시면 이러한 선과 요 꼬리선이 이제 35,700과 36,100인데 이 라인을 지켜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를 터치를 하는 것보다는 위에서 횡보를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하면서 끝내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게 된다면 이게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알트들이 좀 조정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뭔가 대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뭔가 박스권이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다시 알트들이 슬금슬금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자발트 경주마들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코인들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좀 제가 좀 걱정적인 부분은 좀 있어요. 걱정인 부분이 이게 이제 스테이블 도미넌스 중에 하나인 테더 도미넌스인데요. 보시면 이동평균선 7일선을 계속 위에 저항을 맞으면서 떨어지기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양봉을 띄워주면서 이렇게 좀 힘을 모으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모양이 나올 때는 얘가 이 하락하는 과정이 가속화되는 구간이긴 한데 크게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이 RSI 지표가 많이 밑에서 놀고 있기도 하고 보통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저점만 살짝 낮추는 정도로 나온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면 스테이블 도미넌스가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건 좀 높은 가능성이긴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그 코인이 정말 참 좋은 예시들이 많아요. 뭐냐, 하락장 차트를 보면 돼요. 이건 오히려 그러니까 뭐냐 봤을 때 얘가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반등을 좀 하잖아요. 근데 반등을 하니까 더 떨어지는 거예요. 크게. 이해되세요? 근데 얘가 여기서 이 지점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살짝 떨어지고 끝나니까 여기서 이제 다이버전스 형태로 되면서 횡보하고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천천히 조정을 주면서 죄송합니다. 천천히 조정을 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그냥 이 정도로 살짝 반등하는 정도로 해서 떨어지게 되면 좀 긍정적인 모양이 된다. 그때는 정말 빠르게 비트코인이든 뭐든 오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주봉상으로 참 아쉬워요. 왜냐면 이거 좀 노려봤는데 이게 주봉에서 아직 뭐 월요일이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보통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면 다른 걸 다 꺼볼게요. 보통 이게 여기서 이런 도지 캔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보통 이 상승이 또 한 번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상승장에서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음봉이 띄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도지 형태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면 여기 수렴을 이렇게 하든가. 그렇게 되면은 몇 주 정도는 좀 더 우리가 소강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근데 그동안 알트들도 그렇고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약간 좀 눌리는 형식으로 조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보시면 어떤 구간이랑 좀 비슷하냐면 뭐 이런 구간이랑 좀 비슷하겠네요. 그리고 여기 이것도 볼 수가 있고 이런 모양들이 좀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게 좀 국룰이긴 해요. 사실 중간에 요런 그 도지 캔들 나오면 그 다음에 얘 뻗고 쭉 뭔가 가는 게 좀 국룰이긴 한데, 뭐 이게 한 개 더 나왔다 그런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음봉 같은 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주봉으로 보면요 정말 별로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가격 범위를 한번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뭐 16%가 빠지는 것도 있고 여기서 11%가 빠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폭이 약간 클 수가 있다. 뭐 10%로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고점을 여기로 잡고 보면은 35,000대나 이런 데까지를 우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36,000이나 그러면 한 4, 5% 정도 떨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트들은 조금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얘가 이제 반등할 구간이긴 해요. 지금 보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도미넌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건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떨어지게 되건 그런 모양이 나오면 어쨌든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러한 모양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비트 형제나 그 다음에 이제 스택스나 이런 애들을 좀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비트가 좀 지지부진하면서 횡보를 할 것 같다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그 텀을 뒤로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현금 비중을 어쨌든 30%에서 40%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이러한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현금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뭐 좀 떨어지면 내가 사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없지만 그냥 이제 그동안 우리가 어쨌든 코인이 정말 거의 몇 주 동안 계속 올랐잖아요. 그 기억이 이제 뇌를 지배했다. 그러면 조금 피곤한 시간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든 상관없어요. 왜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왜 항상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냐 했을 때 보시면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그동안 여기가 어딥니까? 이제 3월 달에 그 상승을 없고 그럼 4월부터 언제까지 조정이 왔냐면 10월 달까지 6개월 동안에 거의 조정이 왔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박스권 횡보야.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박스권 횡보다 여기를 지켜주면 상관없다 라는 말씀을 정말 수없이 드려도 그때는 귀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왜? 지금 당장 캔들이 이런 모양이 나오고 거래량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도도 떨어지고 있고 옆에 주식은 오르고 있고 이러니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기간 동안 응축했던 게 모아놨던 거를 나중에 터트리면 코인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이럴 때 원래 코인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이 기간이 끝나니까 귀신같이 이렇게 빠르게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횡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좀 피곤할 수 있고 내가 이 상승에 적응했기 때문에 조금 지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다음에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어차피 현금만 갖고 있으면 그래 뭐 싸지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자꾸 분할익절에 대한 부분을 자꾸 강조드렸고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을 자꾸 강조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동안 분할 매도를 좀 안 하셨다 하면 좀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암만 현금 비중 진짜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현금 비중 얼마 뭐 50%를 가지고 있어라 뭐 40%를 가지고 있어라 말을 해도 절대 안 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라도 아직 안 늦었거든요. 그래서 좀 일부는 꼭 익절을 해놔서 현금을 들고 있는 자와 들고 있지 않은 자는 정말 차이가 큰 게 내가 익절을 아예 안 한 상태에서 이게 갑자기 떨어지면 알트들이 갑자기 엄청 떨어져요. 그럼 그때 보면 이후에 이제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반등하는 가능성들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업비트 알트들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샌드박스를 봐도 여기 이 아랫꼬리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내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여기 막 예를 들어서 샌드박스에 몰빵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익절을 안 했다 그러고 하락을 하니까 내 평단을 뭔가 조금 있으면 도달할 것 같다 그러면 이런 데서 익절을 하게 돼요. 그럼 개미 털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이럴 때 매수를 하게 되지 뭐 아니면 차라리 조금 더 싸게 기다리게끔 내가 좀 더 내려와봐 내가 여기도 입 벌리고 있을게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전부 다 모든 코인을 풀코인으로 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럴 때 개미가 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익절은 꼭 해두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한 제가 40%를 자꾸 말씀드렸는데요. 40에서 한 50%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뭐 괜찮다. 제가 그때 35에서 40 정도를 말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이 정도로 조금 늘린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문제 없고요. 뭐 떨어진다고 한들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많이 떨어지면은 뭐 한 여기까지는 안 갈 것 같거든요. 31,000까지는. 왜냐면 이게 이 횡보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이걸 리테스트를 하고 가기에는 너무
개미를 구제해준다는 느낌? 그러니까 너무 뻔하게 간다는 느낌인 거죠. 근데 사실 상승장에서는 그렇게 안 가기 때문에 선물하는 사람들이 많이 털리는 거예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속화 구간을 만들지, 그러면서 이 아랫꼬리 같은 것들로 잠깐 동안만 쉬어가는 정도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만들어내는 게 특징이에요. 계속 상승을 보시면은 마음 먹고 올렸을 때는 이 정도까지 팍 올린 다음에 여기를 이제 선을 그어도 이 지점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얘가 이 구간이다 그러면 이 구간들을 찍고 가지만, 근데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런 게 오려면 저는 차라리 그 48K 아니면 뭐 50이나 아니면 뭐 60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데 있잖아요. 4만에서 뭐 5만이든 아니면 6만이든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 구간들 있잖아요. 요런 데가 가면 그때는 이게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뭔가 애매하다 이거예요. 왜? RSI 주봉상으로 70을 넘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추이를 봤을 때 역사적으로 보시면 이동평균선 끄고 쫙 보면요, 이 RSI를 70 이상 돌파하는 지점부터는 이 70대가 굉장히 오래 유지가 돼요. 보시면 이때도 그래서 한 3주 정도 더 유지된 다음에 죽고, 얘는 이제 70 뚫고 한 2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올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다만 그 오르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눌림을 주면서 횡보를 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엽전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좀 놓쳤던 게 이거예요. 무비랑 이런 애들은 좀 놓쳤어요. 왜냐면 그 항상 막바지에 김치는 보통 마지막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의 엽전주들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김치의 엽전주들이 오르는 게 좀 특징인데, 근데 약간 이 부분은 좀 놓친 것 같아요. 제가 좀 그건 아쉬워요. 근데 엽전주나 이런 것들을 노렸던 이유는 항상 이 펌핑에서 마지막 부분에는 엽전주 애들이 좀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펌핑 이후에 다시 한번 메이저나 비트로 가거나 아니면 조정이 오거나 뭐 이런 둘 중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뭐 어쨌든 엽전주들을 가기는 가지만 네, 조금 아쉽다. 딱 이런 걸 지목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뭐 썬더코어나 이런 것들도 뭐 김치긴 김치인데 뭔가 이런 느낌의 애들이 갈 줄 알았거든요. 저는 좀 아쉽네요. 근데 뭐 어쨌든 얘네들 가면 가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사실 비트코인이 그냥 적당히 불안감만 조성해주면 돼요.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면 오히려 자발트들은 이렇게 날뛸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오히려 메이저나 이런 애들은 지금은 좀 재미없는 구간인 거죠. 보시면 뭐 이뮤터블, 블러, 스토리지, 아발란체, 체인링크 이런 애들은 조정을 받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되고, 체인링크도 보면 지금 이 지점 있죠, 2만원대 여기를 이제 깨지면 그때는 이 이동평균선을 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7일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조정이 좀 세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 지점까지 오거든요. 근데 얘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딱 뭔가 평행 채널과 겹치니까 여기에 리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컨퍼런스를 가니까 뭐 여러분들 유튜브 실방에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 체인링크가 진짜 대단합니다. 체인링크가 정말 대단하고, 그 다음에 솔라나도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칠리즈도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이런 애들은 나중에 이제 그 정말 실질적인 BM을 만들어내는 쪽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긍정적인 호재들이나 이런 재료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 그 멀티버스도 좋았어요. 네, 그런 애들은 좀 봐야 될 것 같다. 멀티버스도 제가 자세하게는 공부를 안 했는데 정말 진짜 뭔가 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흥미를 갖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조만간 저도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특별 영상이든 이런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17,000원대까지 만약에 빠진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차트상으로는 좀 그렇게 보인다.
근데 이거는 일단 어쨌든 비트코인의 이런 상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계속 요즘엔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사항들이나 이렇게 많이 생기면 영상을 찍을 게 많은데 그동안 횡보장이나 이럴 때는 진짜 뭐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고 이러니까 약간 좀 드문드문하게 체력을 보충하는 기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열심히 달려야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항상 영상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소식들을 또 볼 건데요. 이게 저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보면 그 암호화폐 부분에서는 유동성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많이 올랐는데 생각보다 아직까지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돈도 뭔가 유입이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승장이라고 할 때 있죠. 그때가 되면 훨씬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승장이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대중들까지도 야 정말 암호화폐 불장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과열 구간에서는 진짜 엄청난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흥미로워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죠. 거래소 입금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과열 구간이랑은 좀 멀다. 이런 식으로 튀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튀는 구간은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아직 없었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입금량이 슬슬 늘어나고 있는 건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보충드리고 싶은 건 이 거래소 입금량도 입금량이지만 거래소에서 갖고 있는 물량이 있잖아요. 정말 역대 최초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크립토컨트에서 이런 거 볼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거래소 유지 물량인데요. 보면 데이터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모든 상승장에서 봤을 때 상승장 사이클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보면 전부 다 유지 물량이 계속 증가하는 단계였어요. 그쵸? 근데 이 코로나 시점부터 줄어들더니 마지막에는 결국 늘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끝났는데 지금의 상승장은요 뭐냐면 하락장부터 어떻게 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거래소 유지 물량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 이 고점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든 오르든 전반적인 추세가 거래소 유지 물량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 이렇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BTC 마켓을 매매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BTC 마켓을 이용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업비트 BTC 마켓을 보면 진짜 똑같은 코인인데 바이낸스의 USDT 마켓보다 굉장히 호가가 얇은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BTC발 펌핑이 일어나면 BTC 마켓 펌핑이 일어나면 진짜 무슨 호가가 너무 없어가지고 변동성이 극심한데 비트코인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이번 장세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위든 아래든 생각보다 많이 열어놔야 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변동성이 극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제는 뭐 기관들이 들어오는 단계일 텐데 ETF가 되면서 그럼 이거를 이제 거래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이제 따로 이제 지갑 형태로 놔두는 것도 있고 뭐 수탁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움직이기 좋게끔 시장이 조성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게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전에 마지막 버블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항상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장은 꼭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훨씬 더 신경을 쓰면서 매매와 어떤 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과정이 처음이었어요. 정말 이 과정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상승장은 조금 이전의 사이클과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중적인 뷰는 항상 이 4만대에서 5만 정도에서 이 미니 불장처럼 뭐 이런 하락들이 나올 거다. 그쵸? 이런 하락들 이런 게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30% 정도는 하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너무 특수한 경우니까. 그래서 요거는 저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유지 물량이 적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반복드리는데 쉽게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가격을 저 멀리로 보내고 싶다 하면 진짜 저 멀리까지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말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딱 마침 ETF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리고 증권사들도 지금 보면요 난리예요. 증권사들도 지금 뭐 STO를 하겠다, 증권형 토큰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건, 기존에 있던 그 웹2에 있던 그 금융사들이, 뭐 자산 운용사들, 금융사들, 이쪽 금융 세력들이 웹3도 이제 좋은 먹잇감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장에 있는 돈이 여기로 옮겨진다는 거는 그 자체로 봤을 때 이 시총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여지가 있어요. 근데 시총이 커진다고 해서 우리의 잔고가 마냥 불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무빙 자체가 이때는요 굉장히 정직했어요. 차트를 봐도 딱 지지선 딱딱딱 보세요. 선 그어주면 리테스트 확실하게 딱딱 해주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가스 올라가는 것처럼 진짜 시원하게 중국 애들도 올려주고 그랬는데, 제가 미국 얘기 항상 하잖아요. 얘네들은 쉽게 안 줘요. 여러분들 진짜 뭐 기간 조정으로 쫙 빼가지고 여러분들 멘탈 갈아 마시던지, 아니면 가격을 먼저 쫙 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던지, 이런 게 되게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 진짜 바짝 차려야 되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진짜 이런 무빙을 보여줄 때일수록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항상 봐야 된다는 거. 그렇다고 마냥 뭐 희망회로만 돌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요번에 컨퍼런스 가서도 느낀 건, 정말 이 기술은 가짜가 아니구나, 정말 진짜의 기술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앞으로의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이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제가 이거 정말 저 영상마다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 단어를 매우 자주 듣게 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이제 그 비대면이라는 용어를 어느 순간 갑자기 당연하게 쓰듯이, 이러한 용어들, 디지털 전환, 디지털 대전환,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주 쓰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 근원적인 경제 축을 구성하는 것이 뭐다? 디지털 화폐, 그리고 코인이고 크립토 커런시고 뭐 크립토 에셋이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제 금융, 실물 금융이 어디로 바뀐다? 디파이 형태로도 바뀌고, 이 가상자산 그리고 암호화폐가 결국은 뭐 AI에서 이뤄진 세상에서도 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죠. 크립토 언어가 컴퓨터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에 있는 화폐나 이런 뭐 금융의 시스템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받아들이고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디지털 금융이 될 거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은 마냥 사기가 아니다. 다만 이 기술이 사기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알트코인들이 살아남는다?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닷컴 버블 같은 버블은 올 거다. 다만 그 이후에 살아남을지 안 살아남을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어쨌든 컨퍼런스도 갔다 왔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비트가 눌림이 오고 좀 쉴 때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봐줘야, 이런 내용들을 좀 환기를 해야 이게 좀 오히려 더 잘 들어가지, 아예 하락장이면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귀에. 그리고 아예 상승장이면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지. 왜? 공부를 안 해도 내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예 뭘 이따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딱 좋다,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 지표들은 다 좋아요. 다 이런 구간들에 있고, 지금 우리가 그때마다 보면은 이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이었고 가속화될 상승이 있는 지점이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멀리서 보면은, 제가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시를 들 때,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차트를 확대해서 짧은 프레임으로 보면 조정이 막 오고 막 몇 프로가 떨어지고 있고 내 자산이 까이고 있고 뭐 그러는데, 멀리서 보니까 이거는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야. 계속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좀 그 큰 관점으로 여러분들 희극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리스크 관리는 해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희극으로 볼 수 있게끔 하려면, 정상적인 마인드에서 하려면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막
코인 100% 오면 그때부터는 진짜 종교야. 근데 얘는 무조건 올라가야 돼 이거밖에 없거든요. 떨어지면 안 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감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통제된 상황에서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성을 갖고 통제된 상황에서 하려면 현금 비중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현금이 정말 없다 하시는 분들은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 둘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오늘 좀 느꼈던 거, 일본 얘기들을 제가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일본의 웹3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좀 재밌는 거는 이 거래량이, 리플이 왜 제일 높지? 여기 또 리플을 되게 좋아하네. SBI 뭐 이런 거 있는 것 때문에 그런가? 그냥 그런 생각 하다가, 아니 아스타가 3등인 게 요건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타는 사실 여러분들 비유하자면 일본의 클레이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 오늘 이제 그 컨퍼런스에서 하는 말 들어보니까 이따가 좀 보여드릴 건데, 소니와 함께 10억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 아스타는 눈여겨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도 왔고, 그 아이오텍스와 함께 BTC 마켓에만 있고, 원화는 아직 상장 안 했기 때문에 추후에 원화 상장을 할 강력한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코인 자체도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하면, 그러니까 한국 하면 클레이튼, 일본 하면 아스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좀 지켜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때마침 조정이 좀 나와서 눌림목을 좀 더 지켜보시고 좀 괜찮다 싶을 때 좀 횡보를 좀 하면, 그때 좀 조금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공부를 따로 하시고, 그래도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홍콩 규제 적격 암호화폐 플랫폼이 해시키 익스체인지거든요. 근데 보면 1일 거래량이 1억 달러를 돌파했고 누적 거래량도 6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래서 코인마켓의 거래소 순위에서 현재 24위다. 근데 누적 거래량이 6억인데 1일이 1억 달러면 이 단기적으로 지금 엄청난 상승 추세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얘네는 홍콩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미국에서도 지금 기관들 붐이 일어나고 있고, 일본은 아예 기시다가 웹3 키우겠다 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중국까지도, 홍콩이 중국이니까 올라가고 있고, 뭐 싱가폴, 두바이 이런 데는 자기네들 크립토 허브 하겠다 그러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뭔가 지금 생각보다 붐이 없어요. 네, 항상 한국인들은 마지막에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조금 국가 간의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에 돌입한 것 같다. 사실 그렇다는 건 이들이 다 공격적으로 돈을 부을 거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장 자체가. 그럼 그거 자체가 뭐겠어요? 그냥 버블인 거죠, 사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가올 상승장은 정말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근데 그 과정에서 뭐 그냥 계속 뭐 오르기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조정도 주면서 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조정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털리지 않으려면 이런 그 시그널을 자꾸 봐야 돼요. 얘들이 어쨌든 지향점이 어떤가, 좀 이게 진짜 괜찮은 건가 아닌가, 그런 것들 좀 봐야 되니까 그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목이 터져라.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좋은 이야기고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관전 포인트 탑5 했을 때, 뭐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고 있다. 알트코인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GBTC 할인율이 2년 만에 최저다. 아, 굿. 뭐 그 어제 뭐 그레이스케일 영상 하니까 뭐 이거 다른 유튜버는 진짜부터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먼저 하고 늦게 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올바른 길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좀 좋은 소스였냐 아니었냐, 투자를 할 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다가 요즘에 계속 하잖아요. 요즘도 아니지 사실. 제가 그 솔라나랑 얘네들 바닥권일 때 또 제가 이거 FTX 뭐 리브랜딩을 한다, 뭐 2.0이 된다,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한 잊혀져 있던 애들이 다시 부활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그러면서 그레이스케일과 뭐 뽀글이 쪽 애들, FTX 애들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뭐 근데 각 잡고 영상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조회수 좀 느니까 처음 한 것 같이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해해요.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2년 만에 최저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할인율이 마이너스 50%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10% 정도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다는 건 기관들의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냥 이런 거만 봤을 때 그냥 이거 한 줄 GBTC 할인율이 2년 만에 최저야 뭐 마이너스 10%야 뭐 근데 마이너스잖아 그냥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절대 아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사안이 절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 이것도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죠. 해시 레이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뭐예요? 채굴 원가가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다들 공격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빨리 0점 몇 개라도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비트코인의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다고 봅니다. 저는 매우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CME 배드워치 보면 연준은 이번에도 동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금리 인하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인상을 하냐 마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하는 조금 거의 뭐 사라졌죠? 그쵸? 근데 이제 이게 인상을 하냐 안 하냐 이건데 아직 뭐 인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그 우리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을 보면 항상 올렸다가 동결했다가 인하했다가 이런 사이클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거에 적응을 많이 해서 뭔가 여기서 한 번 더 올렸다가 이러면 이 과정에서부터 어마어마한 그 퍼드가 나오면서 진짜 막 자산군들이 엄청난 조정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동결을 한 다음에 인하를 하게 되면 이 인하를 처음 시작한 지점에서는 항상 이 조정이 나오더라, 이제 그런 그 과거의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이 구간들이 정말 기회다라는 말씀도 정말 많이 드렸는데 지금 동결 중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중간에 또 스킵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자꾸 제가 이제 기회입니다 하니까 뭐 기회? 지금 사? 바로 업비트 로그인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아 진짜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죄송합니다. 진짜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높아짐에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원칙은 지키면서 큰 그 뷰를 보자 이거예요. 항상 아시겠죠? 그래서 무지성 매수가 아니고 항상 돌다리도 두드리고 보는 건 맞는데 너무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현금 비중 적당히 지키면서 천천히 매수하면 된다 이거예요. 너무 저 밑에서 입 벌리고 있지 말라 이 소리예요, 저는. 아시겠죠? 딱 그겁니다. 딱 그거. 자, 그리고 아까 홍콩 얘기했는데 또 홍콩 얘기 나오죠. 보면은 투자이밍 기준 금액에 비트코인 매수에 포함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자산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요거라는 거거든요. 인정해야 해 이거예요. 인정해 안 해? 자산으로 인정해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한다 이러면 뭐 그러면 세금은 당연히 매겨야 되는 거고, 뭐 세금을 매기는 국가들도 이미 많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을 인정한다 하는 건 엄청난 그 투자 수요들이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변 사람들 봤을 때, 우리나라는 특히 좀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데 이 금융자산들이나 이런 쪽으로 분산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부동산에 몰빵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외국은 보면 뭐 부동산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뭐 원자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주식도 있고 뭐 이런데, 여기에 한 가지 섹터로 비트코인이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암호화폐 같은 게. 그거는 어마어마한 돈이 유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마련이 되면 알아서 ETF가 될 거고, ETF가 되면 그런 수요들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자금이 많이 몰리니까 시총 자체가 커지니까 버블이 생겨날 거고, 그럼 그 버블이 처음에 왔을 때 버블이 쭉 갔다가 정상화되는 기간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에코프로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항상 제가 이 같은 라이프 사이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버블 구간이에요. 그리고 버블이 꺼진 다음에 정상화가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지금 딱 이건 거예요. 이제 2차 전지 대박인데 하고
미친듯이 올라갔는데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야 2차전지 그거 사기라 했잖아 이러는데 사기가 아니에요. 정말 핵심 기술 맞는데요. 근데 그게 처음에 이렇게 주목을 받을 때 닷컴 버블처럼 되는 과정이 있다 이거예요. IT는 사기가 아니었거든요. 미래를 혁신을 시킬 기술은 맞았는데 그냥 그 무분별한 닷컴 회사들이 정리되는 그런 과정들 똑같습니다. 2차전지도 지금 이 금액 자체가 이렇게 몰렸다가 그냥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이런 그 횡보하는 구간이 생기면 그때 보면 되는 거예요. 2차전지는. 그러니까 지금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공매도를 하든 말든 얘가 떨어지는 이유가 이미 이때 다 팔 사람들이 팔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제가 이제 그 ETF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ETF가 되면 이런 상황들이 한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상승장이 정말 클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끝난다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코인이 사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이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핵심적인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런 정상화가 되겠죠.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그냥 우상향하는 사이클을 갑니다. 일반적인 주식처럼 우상향하는 사이클 이런 식으로 쑥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지만 멀리 갈 거다. 그래서 이번 상승장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아스타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그 말을 하셨던 거 보니까 소니와 10억 명이 쓰는 블록체인 만들 거다. 대단하네요 정말. 그러면서 이제 보면 그 소니한테 시드 투자도 받았는데 뭐 소니 게임, 애니메이션, 자동차, 영화 등 IP랑 접목한다라는 목표다 이러는데요. 제가 항상 옛날부터도 그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블록체인이 정말 시너지가 클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칠리즈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본이 전통적으로 IP를 되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블록체인과 접목하면 정말 그 시너지가 좋아요. 그래서 아스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소개해드릴 건데 이제 게임 메타가 오면 또 오아시스라고 좋은 코인이 있습니다. 근데 걔도 이제 나중에 또 소개를 해드릴 건데 뭐 궁금하시면 지금 찾아봐셔도 돼요. 이런 애들이 이제 나중에 되면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IP의 붐이 오면. 얘네들은 전통적으로 일본은 강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기업들하고 굉장히 힘을 합쳐가지고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IP의 강점 있는 기업들과 협업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시너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게 자꾸 매도를 해요. 보니까 이게 요번에만 매도했나 보니까 7일에도 매도하고 9일에도 매도하고 그 다음에 또 매도했단 말이죠. 이런 거 보면 뭔가 단기 고점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보를 좀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그 컨퍼런스를 갔다 와서 정말 이제 그 빠르게 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이 좀 길었는데요. 길어도 영상 그 빨리 감기 하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나중에 좋을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멤버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멤버십에서는 코인과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등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장이 좋으면 많이 내고 좀 뭔가 조심해야 될 것 같으면 적게 내고 그러니까요. 아니면 아예 안 내거나 이제 어쨌든 그 장 상황에 맞게 하면서 스윙 관점으로 뭐 빠르면 하루, 뭐 늦으면 뭐 5일에서 7일 정도 이 정도 기다리면 타겟을 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타점을 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제가 30분이나 40분짜리 영상을 올리든 20분짜리를 올리든 그걸 매일매일 보시는 것만 해도 힘드신 분들 있어요. 너무 바빠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 이후에 어떤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좀 힘드신 분들은 멤버십에 오시면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업비트에 있는 코인들을 중심으로 종목,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영상에서도 많은 코인들을 얘기하지만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코인들을 이제 좋은 차트들이 좋고 이런 애들을 멤버십에 많이 내드리니까 여러분들 도움 받고 싶으시면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끝까지 쭉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